자, 이번 시간에는 엔탈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탈피는 앞으로 우리가 일반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자주 많이 접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고체, 액체, 기체의 어떤 상변화에 관련된 에너지, 그것도 엔탈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가 100kJ/몰이다, 200kJ/몰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얘기할 때도 델타 H가 중심이 되고요. 제일 결정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19장에 화학 연력학 있죠. 그때 이런 식이 있습니다.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 이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탈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나 계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엔탈피가 뭐냐? 엔탈피는 보통 이제 H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탈피는 아까 내부 에너지랑 비슷하게요. 어떤 계가 가지는 값이에요. 그냥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엔탈피 값은 열 함량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랑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아까 내부 에너지 E를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가 없었죠. 그 대신 얘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델타 E만 알면 됐었죠. 그런 것처럼 엔탈피에 대해서도 H는 알 수 없지만 델타 H만 알면 됩니다. 이 엔탈피의 변화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 계의 델타 H 값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델타 H 값은 일정한 압력하에서 이 계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델타 H라는 것은요, 일정한 압력하에서 이 계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 그거를 엔탈피 변화라고 합니다. 델타 H. 자, 델타 H가 만약에 마이너스 100kJ이다. 그러면은 이 계가 일정한 압력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100kJ의 열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델타 H가 플러스 100kJ이다. 그렇다는 거는 그 변화를 통해서 이 계가 100kJ의 열 에너지를 주위로부터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면은 발열 반응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H가 플러스면은 흡열 반응인 거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일정한 압력에서만 유효한 거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한 우리가 엔탈피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엔탈피에는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건 똑같지만은 그냥 엔탈피가 있고요. 어떤 반응 엔탈피가 있고, 그 다음에 생성 엔탈피가 있습니다. 이 생성 엔탈피는 보통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해요. 그래서 엔탈피, 반응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엔탈피랑 반응 엔탈피는 거의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얘네들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엔탈피는 보통 어디에 적용되는 개념이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엔탈피다, 엔탈피 변화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계에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어떤 계의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 100kJ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자, 반응 엔탈피는 뭐냐면은 어떤 반응식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반응식에 대한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100kJ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이 반응식에 대한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100kJ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일정한 압력 하에서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100kJ라는 열 에너지가 계로부터 바깥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만큼의 양이 반응을 했다는 뜻인가요? 얘가 많이 반응하면 당연히 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얘는 기준이 1몰입니다. 여기 지금 반응식에 써놓은 몰만큼 반응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반응 엔탈피의 경우에는 이렇게 per 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100kJ/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이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것은 얘네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얘는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똑같이 녹색으로 쓸까요? 색깔이 이상하게 하면
예, 얘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물질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어떤 반응도 아니고 어떤 계도 아니고 어떤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다. H2O인데요. 얘는 이제 액체입니다. 그러면 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85.8 kJ per 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물질에 주어지는 값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마이너스 이 값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얘를 통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을 하면은 반응 엔탈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반응 엔탈피를 알기 위해서 주로 이런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제 만들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엔탈피는 일정한 압력 하에서 그 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주위로 얻거나 이르는 열 에너지의 양이다 이거죠. 그리고 발열 반응일 때는 델타 H가 음수, 흡열 반응일 때는 델타 H가 양수. 그리고 엔탈피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엔탈피랑 반응 엔탈피는 비슷합니다. 엔탈피는 개에 적용되는 개념이고 반응 엔탈피는 반응식에 적용됩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얘네들이랑 전혀 다른 거고요. 물질에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엔탈피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고요. 또 하나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엔탈피랑 내부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예, 엔탈피랑 내부 에너지의 관계. 그러니까 델타 E랑 델타 H의 관계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였나요? 델타 E는 Q 플러스 W였죠. 그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의 형태 아니면 일의 형태다 이겁니다. 근데 일정한 압력하에서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일정한 압력하다 그러면은 일정한 압력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라고 이렇게 첨자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첨자를 붙인다는 것은 일정한 압력하에서의 Q다. 예,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개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W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W는 전부 다 일반학에서 이 일은 PV웍이라고 했죠. 근데 일정한 압력하라면은 P는 상수가 될 테고요. W가 있다라면은 부피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W가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개의 부피가 팽창을 했어요. 팽창을 하면은 이 개는 일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을 받은 건가요?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럼 W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예요. 예. 자, P 델타 V면은 이제 이 경우에 PV웍은 P가 상수니까 P 델타 V가 되는 건데 P 델타 V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지금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양수가 되죠. W는 음수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W랑 P 델타 V는 절대값은 똑같지만 부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QP 빼기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정한 압력하니까. 그런데 요게 뭐였습니까?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개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 바로 델타 H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델타 E는 델타 H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Q는 분명히 상태 함수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상태 함수로 돌변하느냐. 자, Q는 상태 함수가 아니지만요. 일정한 압력하에서의 Q는 상태 함수입니다. 바로 델타 H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그 내부 에너지랑 엔탈피의 관계를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요 관계를 이용하면요. 우리가 델타 E의 의미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는 압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면은 역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 계가 얻거나 이런 열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부피가 일정하면은 W는 뭐가 될까요? 아까 이 W는 PV0만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W는 0이 되는 거죠. 예.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W는 0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간단하게 델타 E는 QV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QV도 겉으로 볼 때는 상태 함수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델타 E의 의미를 갖는 상태 함수인 거예요. 뭡니까?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계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 그게 바로 델타 E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면은 델타 H는 뭐였습니까? 일정한 압력하에서 그 계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델타 E는 일정한 부피하에서 일정한 부피하에서 그 계가 얻거나 잃은 열 에너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정한 압력이라고 했는데요. 뭐 1atm일 수도 있고 2atm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1atm에서 일어난다 할 때는 표준 상태라고 해서 델타 H 제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델타 H 얘기가 나오는데 델타 H 제로다 그러면은 그냥 일기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제로 이 표준 상태라는 게 일기압 단순히 일기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델타 H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일기압으로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델타 G랑 델타 G 제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거는 일기압이 아니에요. 일기압뿐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표준 상태라는 걸 더 명확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여기 동그라미가 있다 그러면은 일정한 압력인데 일기압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봤나요? 일단 하여튼 엔탈피에 대해서 봤죠? 엔탈피가 뭐다. 그리고 엔탈피의 종류들 각각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랑 엔탈피 변화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반응식에 주어진다는 엔탈피 있었죠? 반응 엔탈피.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